QLD TQQQ에서 360만원어치를 팔아 가족여행을 다녀오고 갖고 싶었던 물건을 샀습니다. 주식으로 번 돈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매도한 뒤 주가는 계속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의 실제 수익률로 계산해봤습니다. 2026년 6월 말 기준 최근 10년 연환산 수익률은 QLD가 36.25%, TQQQ가 45.50%였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 수익률을 그대로 얻었다고 단순 계산하면 360만원은 QLD에서 약 7,900만원, TQQQ에서는 약 1억 5,300만원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를 앞으로의 기대 수익으로 사용하면 안됩니다. 미국 기술주가 강하게 상승했던 지난 10년을 뒤돌아본 계산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투자 계좌에서 꺼낸 360만원이 단순한 360만원만은 아니었다는 사실은 보여줍니다. 오늘은 QLD TQQQ의 수익을 소비한 뒤 후회하지 않으려면 어떤 매도 원칙이 필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40대 직장인이 몇 년 전 종잣돈 600만원으로 투자를 시작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월급날마다 50만원씩 QLD TQQQ를 적립했습니다. 2020년 급락도 겪고 2022년 하락장도 견뎠습니다. 계좌가 크게 줄어들 때도 있었지만 적립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계좌가 3천만원을 넘어가자 생각이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50만원을 넣는 것도 큰 돈이었는데 어느 순간 하루에도 평가 금액이 100만원씩 움직입니다. 그러자 이런 생각이 시작됩니다. 이 정도는 써도 되지 않을까? 주식으로 번 돈인데 가족여행 한번 다녀와도 되지 않을까? 오래된 자동차를 바꾸는데 조금 보태도 되지 않을까? 아이에게 좋은 노트북 하나 사주는 것은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수익이 난 QLD TQQQ 계좌에서 360만원어치를 매도합니다. 100만원은 여행에 사용하고 100만원은 전자제품을 사고 나머지는 외식과 쇼핑에 사용합니다. 그 순간에는 돈을 잘 썼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내가 매도한 뒤 QLD TQQQ가 계속 상승합니다. 그때 팔지 않았다면 지금 얼마였을까? 그 계산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여행 사진을 봐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새로 산 물건을 볼 때마다 팔아버린 주식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QLD TQQQ를 매도한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QLD와 TQQQ는 나스닥 100의 하루 수익률을 각각 2배와 3배로 추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장기 수익률이 정확히 2배와 3배가 되는 상품은 아니며 하락장에서는 손실도 크게 확대됩니다. 따라서 TQQQ의 비중이 지나치게 커졌을 때 일부를 매도해 위험을 낮추는 것은 충분히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진짜 문제는 매도한 돈의 목적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QLD TQQQ를 팔아 QQQ나 현금성 자산으로 옮겼다면 위험을 줄인 것입니다. 주택대출을 상환했다면 이자 부담을 낮춘 것입니다. 자녀 대학 등록금이나 은퇴 생활비로 분리했다면 미래의 필수 지출을 준비한 것입니다. 이런 매도는 자산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자산의 위치를 옮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 계좌에서 돈을 꺼내 충동적인 소비에 모두 사용하면 그 자산은 사라집니다. 여행의 기억과 물건은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복리를 만들어낼 원금은 남지 않습니다. 특히 40대와 50대에게는 이 차이가 작지 않습니다. 자녀 교육비가 들어가고 주택대출을 갚아야 하고 부모님 병원비나 간병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 시기는 가까워지는데 앞으로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은 점점 줄어듭니다. 45세에 꺼낸 360만원과 55세에 꺼낸 360만원은 같은 금액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다시 모을 수 있는 시간은 전혀 다릅니다. 그렇다고 여행도 가지 말고 좋은 물건도 사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나를 위해 소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신 투자 계좌와 소비 계좌를 분리해야 합니다. QLD TQQQ를 팔았다면 돈을 바로 소비하지 말고 QQQ, 현금성 자산, 채권이나 주택대출 상환 계좌로 먼저 이동하십시오. 이것은 수익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줄이는 리밸런싱입니다. 여행과 쇼핑, 전자제품과 취미생활은 투자 수익이 아니라 월급에서 따로 모은 보상 소비 통장에서 사용하십시오. 매월 20만원씩 모으면 1년에 240만원, 2년이면 480만원입니다. 이 돈으로 여행을 가고 갖고 싶었던 물건을 사면 주가가 더 올라도 후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QLD TQQQ를 매도하기 전 세 가지를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위험을 줄이기 위해 파는 것인가?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목적 자금을 만들기 위해 파는 것인가? 처음 정해놓은 목표 금액과 매도 기준에 도달해서 파는 것인가? 세 가지 중 아무것도 해당하지 않고 단지 수익이 많이 났으니 무언가 사고 싶어서 파는 것이라면 매도를 일주일만 미루십시오. 일주일 뒤에도 반드시 필요한 소비인지 다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미 매도해서 사용한 돈 때문에 후회하고 있다면
급하게 다시 매수하지 마십시오. 내가 판 가격과 현재 가격을 계속 비교하면 추격 매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높은 가격에서 다시 샀다가 하락장이 오면 소비에 대한 후회와 투자 손실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가족여행과 소비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매도 기준 없이 장기 투자 계좌를 소비 통장처럼 사용한 것입니다. QLD TQQQ를 절대 팔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매도한 돈을 소비할 것인지 더 안전한 자산으로 옮길 것인지 미리 정해두라는 뜻입니다. 매도는 투자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 없는 소비는 복리의 고리를 끊습니다. QLD TQQQ 계좌에 찍힌 평가이익은 공짜로 생긴 돈이 아닙니다. 하락장을 견딘 시간과 매달 아껴 넣은 월급,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함께 들어있는 자산입니다. 다음에 매도 버튼을 누르기 전에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는 주식을 파는 것인가? 아니면 10년 뒤 자산의 일부를 먼저 꺼내 쓰는 것인가? 수익을 냈다고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수익을 다시 자산으로 남긴 사람이 부자가 됩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